안녕하세요. 오늘 몇 쪽이에요? 요약집. 자, 재산세 하자고요. 모르면 67페이지 펴주세요. 67쪽 재산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만 잘하면 되네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재산세를 한번 해보자고요. 세 가지 중에. 자, 67페이지. 자, 취득세 세 문제짜리, 재산세 세 문제, 양도세 5개죠? 또는 6개 정도. 자, 재산세 개념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근거는 수익력이에요. 번 거. 현재 번 게 아니라 미래에 번다 이거지. 수익력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수익성에 차가 나여 과세하는,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응익세라고 그러죠. 응익세. 재산세는 미래의 수익이다. 현재 수익이 아니라. 빨리 피세요. 67. 몇 페이지요? 67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 밑줄 그은 거.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나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죠? 성립 시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성립 시기. 자, 그 다음 박스. 과세 주체.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그럼 대전광역시는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 구청장. 여기 무슨 구인가요? 서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자기 관할 것만. 서구청. 중구청은 못 걷어가요. 자기 관할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67쪽 6월 1일. 자, 그 다음 조세 분류는 뭐다? 재산세는 여러 개 소유할 때는 물세입니다. 물세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뭐다? 인세. 둘 다 써요. 자,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요? 소유자별로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네요. 둘 다 써요. 물세, 인세.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은 재산세 특징은 뭐다? 개인, 법인 관계없이 뭐다? 언제나 시가표준액. 정부 결정이니까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가액 이런 거 없어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자, 그 다음 징수방법.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보통 징수. 무조건 날라오는 게 아니라 고지서일배당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미만이 미만.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미만. 자, 그 다음 납세 편의제도. 물납 및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물납, 분할납부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배우는 세목 중에 재산세밖에 없네요. 단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를 배울 때는 기본적인 거 뭐를 알아야 돼요? 종부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다. 국세는 폐지가 됐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과세할 대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인가? 5개네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게 5개예요. 나머지는 재산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일명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부산항. 토지, 건축물, 주택이 부동산 아니에요? 지금 67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67페이지. 자, 그럼 토지. 항상 토지는 1번. 토지 대장상의 토지도 당연히 재산세 고지서 날라와죠. 그러나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네요. 미등록 토지도 포함합니다. 왜? 사실상 토지니까 등기 안 된 토지도 세금 내야죠. 항상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토지를 포함해서 따로 주택분재산세로 가죠. 그래서 주택은 나오면 안 돼요. 토지에.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건축물. 그럼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건축물. 그래서 항상 건축물도 뭐다? 사실상 용도로 따라 과세하네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과세합니다. 사실상 건물이므로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주택은 항상 제외한다. 따로 과세하니까. 자, 그래서 박스. 이게 건축물이에요. 1번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자, 그 다음 2번은 건물에 딸린 시설물. 승강기 부착된 금고가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레저시설. 레저시설이 뭐 있어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25석 이상 골프 연습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재산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죠? 뭐 생각하면서 올라와요? 취득할 때는 엘리베이터는 건물에 포함해서 취득세 납부한 거예요. 보유할 때는 역시 건물에 포함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재산세.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는 생각하면서 올라오죠. 참 대전은 조용해요. 아주 좋아요. 공부만 하겠다 이거죠. 아주 조용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잘 말 실수해서 큰일 나요. 대전은. 자, 3번.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주택. 항상 주택은 따로 어떻게 한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 계산 안 하죠? 합산해서 통합해서 오로지 뭘로 매긴다? 주택분재산세로.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두 번 날라오죠? 2분의 1, 2분의 1. 이유는 뭐다? 합산해서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택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 계산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 합산해요? 왜 통합해요? 공시가격을 통합해서 발표하잖아요. 언제나. 자, 그 다음 박스의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주택이라 그래요.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택을. 5글자로 줄여서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이 학원 건물을 4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일반 건물. 학원 건물은 영업용, 사업용, 상업용이죠? 줄여서 일반 건물. 그래서 세법은 주택을 뭐와 뭘로 나누나요?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 2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방세는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세금 혜택을 줘요. 10배까지. 절대로 5배 쓰면 안 돼요. 5배, 10배는 어디에 쓰는 용어예요? 5배, 10배는 양도세 지문이에요. 지방세는 10배까지. 이유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지. 5배까지 하면 5배 넘어가는 거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땅으로 보기 때문에. 10배 무조건.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동그라미 3번.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이네요. 한동과 일구가 있어요. 일구. 한동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 한동은 집합 건물이네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 그래서 한동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집합 건물이잖아요. 위에는 아파트 다 구분 소유돼 있죠. 밑에는 상가 다 구분 소유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요. 그래서 기역은 일동.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봐? 상가로 보네요. 상가로 보잖아요. 이렇게 때릴 때는 좀 쳐다봐 주세요. 선생이 이렇게 할 때는 쳐다보란 뜻이에요. 그냥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으면 참 강의하기 힘들어요. 그 혼자 각개전투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은 집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죠. 그럼 밑에는 뭐예요? 부속 토지 나눠야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땅과 상가 땅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위에 항상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항상 부속 토지는 위에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뭐다?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그래서 주택당, 상가땅. 그래서 한동은 출제가 안 돼요. 따로따로 보니까 출제될 일이 없죠. 그죠? 자, 출제되는 거는 1구입니다. 1구는 이거 상가주택 1인 소유 점포주택이네요. 점포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유할 때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클 때도 전부주택. 같을 때도 전부주택이에요. 상가로 보면 주택보다는 상가가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100분의 50. 한글로 어떻게 풀어요?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봐요. 주택. 그럼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봐요? 양도세는 클 때만 전부주택이네요. 클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줘요. 전부. 그다음 양도세와 재산세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9. 자, 그 다음 선박항공기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명칭 불문한 모든 배. 한국 다 취득세에서 똑같은 거예요. 취득세랑. 그래서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재산세 현황부가. 현황부가 오른쪽 꼭대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항상 세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공부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강의 나왔네. 공부상은 주거용 건물이네. 주택. 그러나 사실상은 뭘로 사용하고 있나요? 업무용. 그러면 뭘로 과세한다? 업무용으로. 일반 건물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시청은 뭐다? 공부로 부과를 해요. 근데 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야죠. 그러면 업무용으로 해줘요. 일반 건물.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는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뭐다? 주택. 자, 토지. 이거 매년 출제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한 문제짜리야. 토지분. 자, 토지분 재산세의 구분.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이거. 재산세에서 제일 힘든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좁네요.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죠.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적고 특정인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나눈다? 분리과세. 그 다음 별도 합산. 합산 나왔네. 그 다음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나왔네. 합산. 합산한다는 뜻은 뭐다? 서구청에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합산하니까 이에는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풀 때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토지가액을 모두 합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세.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뭐라 그래요? 물세라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 인세는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택은 주택별로 따로따로 물세예요, 물세. 그래서 재산세는 인세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분리도 이제 뭘로 나누나요?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분리는 저율만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고율도 있다. 그럼 이러한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개념을 잡아야죠. 그럼 저율은 어떻게 사용하는 땅이에요? 생산, 공급. 생산, 공급하면 여러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 고율 분리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 사치 목적.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업 목적. 그 다음 종합 합산은 어떤 목적이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적을까봐 다 괄호에 적어놨어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적다가 날세요. 그죠? 나 적어놨잖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별도는 왜 만들었어요? 자, 그럼 같은 재산 가액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금이 뭡니까? 고율. 높은 세율이니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종합. 그 다음 순서가 별도. 뭐가 가장 적게 나오나요? 저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율이에요. 세율이 높으므로. 두 번째는 종합. 세 번째는 별도. 제일 적게 나오는 게 저율 분리라고요. 그럼 별도 합산은 왜 만들었어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종합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게 별도 합산이에요.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종합으로 가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땅 종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땅 종류는 저율은 5개가 있어요. 고율은 2개. 그 다음 별도는 3개. 나머지는 2회.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10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종합합산이라고요. 요렇게. 자, 그래서 한 장 넘겨가 볼까요? 그럼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쓸까요? 누진세율 써요. 이거는 무슨 세율을 쓸까요?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비례세율을 써요. 왜 누진세, 합산은 누진세율 왜 합산했어? 토지가액이 높아지죠? 그럼 세율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진세율을 써요. 이거는 무슨 세율을 써? 물건에다가 일정하게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세율 구조가. 자, 70페이지. 저율 분리로 들어갑니다. 저율 분리로 들어가요. 첫 번째, 개인 소유 농지. 자, 농지는 재산세에서 몇 개를 얘기할까요? 전답 과수원 3개를 얘기하네요. 전답 과수원이 농지라고요. 그럼 농지는
저율 분리라고 결정되면 가장 낮은 몇 프로로 과세해요? 0.07%. 세율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분비로는 뭐다? 1천분의 0.7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0.07. 가장 낮은 1억이면 7만 원밖에 안 나와요. 1천분의 0.7. 거기 찍혀 있죠? 자, 그럼 농지는 요건이 충족돼야 돼. 첫 번째는 농사 져야죠.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된다.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박스 위에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를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이해하는 거야. 이해. 암기하면 절대 못 풀어요. 그럼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요?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따진다. 아무 데서나 농사 지으면 안 돼. 지역. 자,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라? 군. 항상 군하면 읍면을 포함해요. 시골에서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군읍면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해요. 시골,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라. 단 주의하자. 별 하나 딱 붙여요.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구분해야 돼요.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래서 적정지역은 몇 군데예요? 3군데네요. 농지는. 그러나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는 이외의 지역은 항상 이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서 농사를 짓는다. 주상공. 땅값이 올라가네. 나중에 이런 지역의 농지는 땅값이 엄청 뛰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봐서 뭐다? 종합합산이네. 그래서 농지는 적정지역이 몇 군데예요? 3군데. 특징은 뭐다? 기준면적이 없어요. 능력껏 적정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민의강의 자격 여부를 따질까 안 따질까요? 자격 여부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적정지역에서 지으면 돼요. 내가 짓든 남이 짓든 민의강의. 그래서 자격 여부 관계없이.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농지를 잔뜩 갖고 있어요. 세금이 싸기 때문에. 관계없이 농사 지으면 된다라는 거네. 자, 그 다음 개인 소유 농지는 끝났네. 그 다음 밑에 박스에 보면 법인단체.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어요? 세법은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인단체는 농지를 갖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종합합산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봐요. 그러나 법인단체도 아래 5가지 경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예외로 뭐로 간다? 분리. 그래서 기역. 무슨 법인이에요? 농업법인. 농업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네. 그 다음 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갖고 있어요? 농가 공급용. 농업 목적이네요. 투기 목적이 아니네. 그 다음 디귿. 사회목 복지사업자가 왜 갖고 있어?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 자가소비죠. 투기 목적이 아니네요. 그 다음 리을. 법인이 매립 간척해서 농지를 만들었네요. 땀 흘려 만들었기 때문에 농사 목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미음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종중은 무조건 분리. 그래서 5가지는 법인이나 단체지만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개인처럼 분리과세로 간다.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일명, 농, 한, 사, 매, 종이네요. 그죠? 앞대가리 땄어요.
앞대가 이런 거 쓸데없이 적지 마세요. 그냥 농한삼해종이잖아요. 그죠? 적지 마세요. 뭐로 저거 앞대가리 농한삼해종이잖아요. 적을 일이 없어요. 절대 이렇게 약자로 수업하면 점수 안 나와요. 딱 느낌이 뭐다?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개인처럼 뭐다? 분리로 갑니다. 그럼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007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다? 목장용지네. 두 번째는 목장용지. 그래서 목장용지는 범위가 좁으므로 개인, 법인 구분을 안 합니다. 어떤 용으로 사용한다? 축산용.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목장용지라고요. 그럼 목장용지는 개인과 다르게 농지와 다르게 뭐가 있어? 기준면적이 있죠? 왜 기준면적이 있어요? 목장은 개는 한 마리인데 울타리 쳐놓고 만평 목장용지 안 되잖아요. 세금이 싸니까 꼼수 부려. 꼼수 부리니까 칠판 봐요. 어떻게? 법으로 정한 동물수에 따라 기준면적을 정해.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만 뭘로 간다? 분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어디로 갈까요? 종합합산. 그래서 목장도 농지랑 지역이 똑같아요. 세 군데 똑같잖아요. 어디서 목장을 하라? 군, 도시지역 밖에서 하라. 도시지역 안에서 할 때는 개, 녹에서 하라.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네요. 그러나 주상공은 처음부터 투기 목적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므로 종합합산. 농지랑 똑같아요. 지역은 단 세 군데는 기준면적이 있다. 꼼수 부리니까. 똑같죠? 그럼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예요? 007.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임야네. 임야는 시골에 왜 갖고 있어요? 임야는 왜?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임야.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종합합산. 그러나 임야도 투기 목적이 아닐 수가 있죠. 어떤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산림, 보호, 육성. 이러한 산림을 보호, 육성해야 산림이 우거져서 국민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불립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도 박스 다 기역부터 시효가 다 법이잖아. 이러한 임야들은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해. 왜 규제를 해?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임야는 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밑줄 그은 것만 보라고요. 디귿. 디귿.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목적이 뭐다? 환경보호 목적이에요. 세금이 싼 분리입니다. 환경. 찾았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리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떤 임야다? 제한. 제한에 동그라미 치고. 왜 제한을 합니까?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해요. 왜?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제한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미음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또 종종 나왔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으로 봐요.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종종은 무조건 분리다. 그다음 나머지 다 똑같은 거야. 비읍. 비읍 임야인데 어떤 임야야?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 목적이죠?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분리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느낌이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야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007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공장용지는 별 하나 딱 붙여요. 네 번째. 공장용지. 공장용지에서 뭐를 생산하나요?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죠? 세금이 쌉니다. 그래서 세금이 싸니까
공장용지도 뭐가 있어요? 자, 칠판 한번. 공장용지도 뭐가 있을까요? 기준 면적이 있어요. 공장 건물은 이렇게 소규모예요. 울타리 쳐놓고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공장 건물은 소규모인데. 그래서 법으로 정한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갈까요? 뭘로 가? 분리. 분리로 가요. 기준 면적은 세금이사. 그리고 또 하나 공장용지의 특징은 별도로도 갈 수 있다는 대목이 특이한 거예요. 별도.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기준 면적을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 투기 목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네요. 그래서 공장용지의 특징은 뭐다? 분리, 별도, 종합. 모두에 해당하는 토지라고요. 그럼 첫 번째 지역을 따져요.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군에 있어야 돼? 군읍면에? 시골에 있어야 공장입니다. 군읍면. 그래서 공장 입지, 업종별로 다 법에서 기준 면적을 만들어 놔요.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군, 모든 지역이 공장이에요. 군읍면은. 그다음에 공장이 어디에 있어? 시,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에 있을 때는 지역을 따져요. 어디 있어야 공장이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고 초과는 종합이네요. 시에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뭘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별도도 나와요. 어디에 공장이 있어? 주상공에. 저 주상록에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이죠. 원래 종합으로 가야 돼. 그럼 이런 지역은 어떤 공장이 있어요? 간의 수공업을 하는 영색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영색공장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으로 입주를 못해. 골목길에서 생산활동을 하죠. 적정지역이 아니므로 종합으로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색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걸로 본다? 주상록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사업. 거기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뭐다? 사업하는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별도.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별도가 몇 개예요? 3개. 공장용지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별도가 3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나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항상 공장용지를 풀 때는 군읍면인지 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군읍면은 다 공장이야. 그러나 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만 공장탕이다. 나머지는 공장으로 안 보고 영색공장이 사업하는 걸로 본다. 별도 합산. 간단하네요. 자, 그럼 공장이 이제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0.2%예요. 007이 아니라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도 아주 적어요. 0.2면은. 그래서 1,000분의 뭐라고 나왔어요? 0.2%. 일명 뭐다? 0이야 공장 가자 이거네? 뭔 뜻이에요? 분리과세하는 공장용지라고요. 0이야 공장 갈래 이거?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시골에 있는 영희는 산업여군이었어요. 이런 영희 영순위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된 거라고요. 넘어갈까요? 자, 보충학습 꼭대기. 특례
1번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뭔 뜻이에요? 이 공장 건물을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일 때도 뭐다? 공장 용지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거는 포함하되 과세 균련제 건축 기간이 지났거나 포인트는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6개월에 따라 달라져요. 이상 공사가 중단될 때는 뭐다? 종합합산한다. 건물을 인정하지 않고 나대지로 본다는 거예요. 6개월까지는 공장용지로 봐. 6개월 지나면 공장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한다는 뜻입니다. 6개월에 따라 된다.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잖아. 군이 아니라 뭐다? 시? 주상록의 공장이 있죠? 그럼 주상록의 공장은 뭐다? 일반 건물로 봐요? 사업하는 걸로? 사업하는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 본다. 그래서 그 밑에 땅은 별도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시, 군이 아니라 시. 금방 한 거 아니에요? 참 폭복하네요. 참 대전은 분위기도 좋아. 조용하고 아주 조용해요. 근데 뒤에 말이 많을 것 같아. 조용한 사람의 특징은 뭐다? 뒤에서 평가를 잘하는 것 같아. 어느 학원이고 조용하면 뒤에서 평가 다 해, 선생들. 아니, 밥 먹으면서 선생 평가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인생 사는 게 뭐야? 자기 부모도 자기가 평가하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설문조사 나왔네? 신세대 대상으로 부모님은 몇 세까지 사시는 것을 원합니까? 결혼한 신세대예요. 몇 세까지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절반 이상이 정년퇴직하고 한 3년에서 5년까지만 살면 좋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답했다는 대목이에요. 앞에서는 오래 사시죠. 절반 이상이 뻥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 믿지 말아요. 본인이 가장 중요한 그거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년퇴직하고 너무 오래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돌아가요. 2번으로. 이번엔 주택산업 뭐야? 공급용, 공급 목적이야. 공급하는 거요. 공급 목적이다. 공급 목적. 공급하니까 세금이 쌓여야죠. 그래서 박스에 1번 밑줄 그어. 한국토지주택 공사 땅. 공사는 왜 땅을 갖고 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공급하죠. 또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 땅을 갖고 있다. 효율적으로 쓴다. 공사 땅은 무조건 뭘로 간다? 분리. 분리로 가는 거예요. 분리로. 자, 그 다음 2번 염전. 나왔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나왔네. 염전. 염전은 뭐예요? 이거 소금. 무슨 목적이야? 생산. 생산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니까 세금이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가서 한 번씩 보는 게 소금 아니에요? 염전? 요리할 때 어떻게 털어? 분리해서 털죠? 빨리 죽어라고 합산해서 털진 않아요. 안 까먹는 거 이거 염전. 자, 그 다음 5번이랑 연결시켜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5번 염전과 같이 가는 게 항상 뭐다? 터미널.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해야죠.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 목적이에요. 염전과 터미널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2번과 몇 번만 출제가 돼요? 5번. 나머지는 다 뭐야? 분리로 간다. 그래서 3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 땅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분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밑줄고 이 목적사업이 공급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공급목적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2번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0.2%에 의해도 0.2% 0이야 염정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이거. 그래서 비 오는 날 대전 복합터미널에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의 이름은 뭐다? 영희. 터미널 영희. 영희는 왜 화장을 짙게 고치나요? 분 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분리입니다. 분리에 분리. 그래서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는 분리. 그럼 5개 끝났네? 5개 끝났잖아. 5개 끝나. 그럼 이거 농지 그죠? 목장용지 이면은 세율이 몇 프로다? 분리로 결정되면 007. 그러나 이거는 0.2예요. 오염을 배출하고 자연을 훼손하니까 같은 분리지만 세율이 다르다고요. 이쪽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하니까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요. 세율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율 분리로 들어가네. 사치죠? 고율 분리. 사치. 그러니까 사치니까 매년 몇 프로? 4% 오른쪽 나왔네. 고율 분리. 4% 1,000분의 40. 그럼 이거는 2개밖에 없잖아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사치잖아. 고급 오락장용 토지. 무조건 4%예요. 아무것도 안 따져. 특정인만 사용함으로 세금 폭탄 4%. 그러니까 사치는 항상 4%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가장 높은 세율을 찾으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사치. 가장 낮은 세율을 찾으라 그러면 농지, 목장용지, 산림보호 육성 임야가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어요. 세율 구조가 크기가.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별도 합산으로 들어가네요. 별도 합산.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쓴다? 초과누진. 몇 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 항상 누진 세율은 단계별로 세율을 올라가는 거죠. 세율이.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이런 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로 다르게 곱하니까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이런 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1억짜리도 0.2, 100억짜리도 0.2, 1000억짜리도 0.2 일정하게 곱하는 거죠. 비례세율. 자,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을 써요. 몇 단계? 3단계? 그럼 1번.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땅이죠? 그럼 사업용 땅도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별도로. 그래서 이것도 뭐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별도.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로 보내요.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 합산입니다.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지역을 안 따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가? 박스에 나와 있죠? 이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나왔어요? 건축물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배율에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지금 박스 읽었어요 제가. 배율. 그럼 일반 건물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배율이 몇 배? 3배.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미계획지역에 있을 때는 4배. 전용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은 7배. 그 다음 도시지역 외 박지역이죠? 7배.
가장 밀집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첫 번째 줄 위주로 수업 나와. 처음 3배. 가장 널널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녹지지역, 도시지역, 밖, 외 7배, 7배. 그럼 나머지는 4배, 5배. 2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 딱 2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이잖아요. 자, 뭔 뜻인지 봐야죠. 첫 번째, 사업용 땅의 부속 토지. 뭔 뜻인지는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속 토지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 이 사업용 건물은 이 사업용 건물의 바닥 면적이 있겠죠?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렇게. 그 다음 이 사업용 건물은 소재를 따지죠?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소재를 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주어진다고요. 이랬을 때 뭐를 물어봐요? 별도 합산하는 면적과 종합 합산하는 뭐를 구하시오?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공식에 곱하면 되죠. 그럼 상업지역이잖아. 포인트가. 배율이 몇 배다? 3배? 3배잖아. 그럼 별도 합산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이 200이죠? 여기에다 몇 배를 곱해? 3배. 그럼 별도 합산하는 면적은 600. 600이 기준 면적이란 뜻이에요. 그럼 3배만 알면은 암산이 가능하죠? 바닥 면적에 곱하는 거니까. 그럼 종합은 초과되는 땅이네요. 그럼 1000이니까 600을 빼면 초과되는 땅은 몇 제곱미터? 이렇게 400, 1000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그 배율표를 알아야 돼요, 이거. 딱 2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나지 않아요? 제가 약자로 한번 해볼까요? 준상아. 준상이잖아. 준상아, 우리 집에 세배하러 가자. 세배 끝나서 공주와 함께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가자. 공주 미사. 이 공주는 일반 공주예요. 여자들의 92%는 공주병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그래도 공주병이 있는 걸로 봐요. 의사들은. 공주라, 남편이 공주라 그러면 싫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주부들도. 공주님, 공주님 이러면 좋아해요. 부부도. 그냥 무뚝뚝해갖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제일 여자들이 폭폭한 게 뭐야?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하는 거, 묻는 말에 답변만 하는 거. 아주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묻는 말에 답변만 해. 답답해 제가. 그러면 나라도 설쳐야지. 나는 계속 물어봐 이렇게 집에 가면. 계속 떠들어. 한쪽에 그러면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몇 배야? 5배. 전하면 왕년에 누가 떠올라? 전두환 용이었잖아. 50대. 배 터졌잖아. 그래서 5배. 전용하면 전두환 용이었죠. 50에 50 배 터졌어. 29만 원밖에 없는 놈이 돈은 팡팡 쓰고 돌아다니니까 국민이 용서를 안 했죠. 그래서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에서 녹칠빡치기 해버린 거야. 녹칠빡칠. 녹칠빡칠. 도시지역 외가 바뀌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준상아 세배하러 가자. 세배 끝나서 공주와 함께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가자.
전용하면 오공때 배 터졌고 녹칠 빡칠. 자원관 유치하네요. 자 2번. 이번에는 뭐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야. 자 두 번째 보는 토지 뭔 뜻이에요? 뭔 뜻이야? 땅유에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데 유해 비출 뭐가 나왔어요?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되는 땅이에요. 밑줄 그은 거. 그러니까 별도로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묶어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돼. 기역 어떤 땅이에요? 차고용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땅 위에 쭉 서 있죠?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땅 위에 딱 서 있잖아. 일목요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사업용 땅이라고요. 그 땅은 사업하는 땅이에요. 2번 니은 건설기계. 자 기계가 작업을 마치고 땅 위에 쭉 질서정연하게 서 있죠? 기계가 뭐다? 기계가 서 있는 장소를 주기장이라 그래. 그럼 기계는 사업과 관련된 기계죠? 별도다 이거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디귿이네. 운전학원용 땅. 그럼 운전학원 가면 차들이 코스 연습을 마치고 딱 서 있어요. 가장 안 까먹는 거 운전학원용 땅. 별도 합산해요. 사업하는 땅이라고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는 리을부터입니다. 회원적 골프장이 아닌, 회원적 골프장은 어디로 가? 사치 고율분리로 가요? 아닌. 그럼 일반 골프장이네. 그럼 일반 골프장 옆에 뭐가 있어?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임야가 별도로도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하는 임야로 봐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본다고요. 임야가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일반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보니까 어디로 간다? 별도 없어. 자, 그 다음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법인묘지. 법인묘지는 법인도 묘지 장사예요. 장사하는 땅. 별도 합산으로 간답니다. 법인묘지. 그러나 개인묘지는 비과세예요. 법인묘지. 장사하는 땅으로 본다고요. 사업하는 땅.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지 말고 미음 보라고요. 미음. 레미콘. 미음. 포인트가 뭐다? 레미콘. 그럼 레미콘 시멘트 회사죠? 그럼 레미콘도 이것도 차량이잖아. 업무가 끝나면 쭉 이렇게 레미콘이 딱 서 있잖아. 땅 위에. 레미콘도 사업하는 땅으로 보는 거요. 뭐가 어디 있어요? 레미콘이 미음. 중심 단어가 레미콘 아니에요? 일정 기준 면적까지. 레미콘도 땅 위에 건물은 없지만 사업한다 봐요. 레미콘. 그럼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레자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어? 벌레. 레자로 끝나는 말이 벌레? 벌도. 별도. 레미콘 하면 벌레 기억하라고요. 벌도. 별도. 이러니까 다른 학원 가니까 레자로 끝나는 말이 뭐예요? 빙그레 하면 공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상상력도 풍부해. 자, 넘어가자고요. 자, 시옷은 레미콘이고 중복됐고. 자, 그 다음 이응 봐요. 이응 보라고요. 이번에는 뭐다? 이응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어디에 있는 거야? 야외 전시장. 이거 야외 전시장 입장료를 받아요. 야외 전시장 돈 받는 거니까 사업용 땅으로 봐요. 야외 전시장. 자, 그럼 기억이 안 날 때 야외에 나가면 밤하늘에 뭐가 보여? 밤하늘에 별이 보이잖아. 야외에 나가면 별도예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요 별은 옆집 아저씨 별, 요 별은 자녀 별, 남편 별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별 씌어봐야 한번 권태기가 생기면 부부끼리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좀 활동도 해야죠. 자, 그 다음 지읒. 지읒 보자고요.
자, 쭉, 자, 포인트가 뭐다? 철거멸실. 포인트가 철거멸실. 그럼 나대지네. 자, 6개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철거멸실. 자, 밑줄 그은 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거는 별도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용 땅으로 봐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그럼 6개월이 지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6개월까지는 사업용 땅으로 보겠다. 6개월이 지나면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갑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배웠어요? 별도까지 배웠네. 자, 별도 몇 개 배웠어요 지금? 3개 배웠잖아요. 3개 끝났어요. 별도. 어디서 하나가 나왔어? 여기 공장용지에서 별도. 하나 나왔죠? 그럼 땅류에 건물이 있는 거 별도. 알아들었나요? 지금 한 거 별도.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딱 봤을 때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몇 개밖에 없어요.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몇 개밖에 없나요? 네? 목장용지. 기준 면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 공장용지. 그 다음 뭐가 있다? 사업용 땅. 기준 면적이 있는 거는 3개예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기준 면적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시험에 뭐다? 공장용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있죠, 그죠? 오늘 프린트 쉬는 시간에 풀어봐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타하고는 3개에서 3개 정도가 평균으로 맞히더라고요. 공부를 하셨던 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제일 많이 맞춰. 하셨던 분들은 3개가 평균이다. 만약에 3개를 못 맞히면 초짜보다도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해보고 10분 전에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지.